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번 차시에는 생명공학 기술과 인간생활의 두 번째 소단원 인간생활과 생명공학 기술의 활용을 할 차례인데요. 실제로 생명공학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 토론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개념을 미리 동영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 마지막에 영상을 보면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학습 활동지를 나누어 주었죠. 그것을 적으면서 듣길 바래요. 우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생명공학 기술 4가지가 이번 시간에 배울 기초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생명공학 기술에는 4가지가 있었는데 다들 잘 기억하고 있나요? DNA 재조합, 핵치환, 조직 배양, 세포융합 등이 있었습니다. 우선 DNA 재조합 기술은 DNA를 인위적으로 자르고 연결해서 새로운 유전자 조합을 가진 DNA를 만드는 기술이었죠. 핵치환은 어떤 세포에서 핵을 꺼낸 다음에 핵을 제거한 다른 세포에 이식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조직 배양은 생물의 조직 일부나 세포를 떼어내서 영양분이 들어있는 인공 배지에서 증식시키는 기술이었어요. 세포융합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세포를 융합해서 새로운 잡종세포를 만드는 기술이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워야 할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생활과 생명공학 기술의 활용. 이때 말하는 활용은 생명공학 기술을 사용해서 난치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3가지입니다. 단일 클론 항체, 유전자 치료, 줄기세포. 이 3가지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단일 클론 항체는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면역세포는 항체를 만들어서 몸 밖에서 침투해온 병원체의 항원에 결합해 우리 몸에 방어작용을 해줍니다. 이때 항원의 동그라미, 세모, 네모 중 항체와 맞는 동그라미 항원만 결합하게 되는데 이것을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항체를 다량 생산하면 치료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명체 밖에서 수명이 짧은 비림프고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수명이 길고 빠르게 분열하는 암세포를 비림프고와 융합해 잡종세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잡종세포에서 항체를 하나씩 분리해내면 항체를 다량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유전자 치료 방법입니다. 유전자 치료 방법은 유전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에게 정상 유전자를 넣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에요. 장점은 난치병을 유전자 수준에서 치료할 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정상 유전자를 원하는 위치에 삽입하는 것이 어렵고 만약 정상 유전자를 원하는 위치에 삽입했다고 하더라도 유전자 발현을 높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 줄기세포. 줄기세포는 아직 분화가 되지 않은 미분화세포로 우리 몸의 근육세포, 신경세포, 혈구, 간세포 등으로 될 수 있어요. 줄기세포는 얻는 방식에 따라 배아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유도만능줄기세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배아줄기세포는 초기 배아에서 얻은 줄기세포를 말합니다. 우리 몸에
어떤 세포로든 분화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체세포 핵을 핵이 없는 난자에 주입해서 만든 배아로부터 얻는 것이기 때문에 면역 거부 반응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나의 생명체가 될 수 있는 배아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생명윤리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다음은 성체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는 탯줄 혈액이나 성체의 골수 등에서 얻은 줄기세포로 성체에서 얻기 때문에 생명윤리에 문제는 없지만 증식하기가 어렵고 신체의 모든 세포나 조직으로는 분화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유도 만능 줄기세포는 성체의 체세포를 역분화시켜 얻은 세포예요. 자신의 세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또 난자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윤리에 문제도 없지만 체세포를 역분화시키는 과정에서 유전자의 변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영상을 다시 보거나 교과서를 참고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수업 시간에는 학습 활동지의 내용을 발표하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명과학 2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6단원, 소단원 두 번째 시간인 인간생활과 생명공학 기술의 활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사전학습 동영상을 시청해 오라고 했었죠? 사전학습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학습 활동지 1을 같이 작성해 달라고 했었는데 먼저 발표하고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민주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네, 아주 잘 해주었어요. 그럼 2번 문제는 상진이가 빈칸을 채워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모두들 잘 들어주었네요. 이 학습 활동지는 오늘 수업 시간에 활동하면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영상 속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이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혹시 임신 테스트기를 아시나요? 화면에 보이는 키트를 말하는데 이 임신 테스트기는 임신 초기에 집에서 간단히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임신 테스트기는 단일 클론 항체, 유전자 치료, 줄기세포 중 어떤 기술을 활용한 것 같나요? 네,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맞게 대답해 주었는데 임신 테스트기는 바로 단일 클론 항체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선생님이 원리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우선 임신 테스트기에 임산부의 소변을 묻혀주면 임산부 소변 속 임신 호르몬인 HCG가 임신 테스트기 키트 속의 항체와 결합하게 됩니다. 그러면 HCG와 항체 복합체가 첫 번째 띠의 항체와 결합하게 되면 그때 빨간색 띠를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빨간색 띠를 보고 임신을 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두 번째 띠는 무슨 역할을 하나요?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두 번째 띠는 대조군 항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조군 항체가 두 번째 띠의 항체와 결합을 하게 되면 이때 빨간색 띠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는 이 띠를 보고 아,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임신 테스트기의 두 줄은 임신을 나타내고 두 번째 띠 하나만 나타냈을 때는 임신이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두 번째 띠가 아예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신 테스트기의 진단이 잘못되었으므로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학습 목표. 오늘의 학습 목표는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사례를 조사하고 윤리적 문제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지식은 사전학습 영상으로 배웠었죠? 여러분들이 학습 활동지에 예쁘게 정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이번 수업 시간에는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한 사례를 조사하고 윤리적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한 난치병 치료 사례를 조사해 보도록 할 건데 학습 활동지 2번과 스마트폰을 준비해 주세요. 모둠은 지금 앉아 있는 대로 6명씩 5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례 조사는 선생님이 총 10분을 줄 텐데 일단 각자 개인적으로 5분 동안 사례를 조사해보고 3분 동안 모둠원들이랑 어떤 걸 발표할지 의논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시간이 조금 짧을 수도 있어서 각 기술마다 사례 하나씩 정도 조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2분 동안 패들렛에 업로드를 해주면 되는데 각 모둠의 대표 학생이 대표로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은 검색 용도로만 사용하는 거 다들 아시죠? 우리 그동안 패들렛을 많이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용 방법을 다 잘 아실 테지만 혹시나 모를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올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이 미리 카카오톡 단톡방에 공유해 놓은 주소로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학습 활동지 2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은 오른쪽에 이 3칸에만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사한 사례를 추가할 때 제목에는 조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아래에는 글, 사진, 그림, 동영상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편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올려주면 돼요.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주면 단일 클론 항체에 우리 아까 배웠던 임신 테스트기가 있죠? 이렇게 작성을 하고 만약에 이미지를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각자 사례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0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0분이 다 흘렀습니다. 여러분 다들 잘 찾아주었나요? 여러분들이 찾아준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잘 올려주었네요. 뉴스도 있고 블로그에서 찾기도 했고 그다음에 동영상을 올려준 친구도 있네요. 그러면 우리 발표하기 전에 다 같이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줄기세포를 탑재한 마이크로 로봇으로 손상된 동물의 무릎 연골을 재생하는 실험이 성공했습니다. 세계 최초 사례인데 앞으로 2, 3년 안에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두 기자의 보도입니다. 손상된 무릎 연골을 인공관절로 대체하면 통증과 부작용이 컸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줄기세포를 주입해 손상세포를 재생하는 방법이 사용되는데 문제는 효율입니다.
줄기세포 관절내 주입술은 줄기세포를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투입하는 것이 관건인데 국내 연구진은 이 문제를 자성을 지닌 가공성 마이크로 로봇으로 해결했습니다. 체내에서 분해되는 마이크로 로봇의 구멍에 줄기세포를 넣어 주입한 뒤 자력으로 로봇을 조정해 손상 부위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ITN 김인우입니다. 네, 아주 주제에 맞게 잘 찾아준 것 같아요. 줄기세포뿐만 아니라 거기에 로봇 기술까지 합쳐진 좋은 예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조부터 대표 학생이 나와서 발표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분야에 맞게 잘 찾아준 것 같아요. 단일 클론 항체는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랑 그리고 암 등에 많이 사용되는 것 같고, 유전자 치료는 아직 임상 실험 중이 많은 것 같네요. 그리고 대학 회사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잘 찾아준 것 같아요. 그리고 줄기세포는 관절염 치료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생명윤리 문제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할게요. 학습 활동지 3번을 준비해 주세요. 이번 활동은 먼저 기사를 읽고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먼저 정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둠 내에서 10분 토론을 하도록 할게요. 이때 토론 내용을 간단하게 메모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선생님이 정리하세요 하면 그동안 토론 내용을 정리하면 되고, 만약 이러한 사례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실현 가능할지 해결 방안을 함께 생각해서 작성해 주면 돼요. 그리고 패들렛에 다시 업로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5분 드릴게요. 중간에 모르는 것 있으면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모두들 다 토론 잘 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려준 자료를 보러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다양한 의견을 많이 제시해 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5조에 배아는 아직 태아가 아니다. 이런 주장에는 근거를 조금 더 보충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1조의 대표 학생부터 나와서 발표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모두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서 해결 방안까지 잘 도출해 준 것 같아요. 대부분 정확한 기준을 세우고 또 과학기술이 빨리 발달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네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한 이유는 여러분들도 요새 가끔씩 뉴스로 접하실 거예요. 정자은행이나 낙태 문제, 생명윤리 문제가 많이 이슈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이런 문제를 들었을 때 선생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또는 저는 무조건 좋아요. 무조건 나빠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은 오늘 생명과학 기술에 대해서 배웠고 장단점도 다 잘 알고 있으니까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놨다가 나중에 이런 문제를 들었을 때 오늘 수업 시간에 한 것처럼 다양한 자료나 사례를 조사해보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이런 생명윤리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멋지게 표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들 수고 많으셨고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